메타버스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현실 세계와 비슷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하는데요. 요즘 메타버스 잘 모르면 세상 흐름에 좀 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웬만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뛰어듭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실상은 별것도 없는 환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가 있죠.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모시고 메타버스를 왜 그렇게 혹평하는지, 메타버스의 미래는 정말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메타버스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좀 소개를 했는데 가상 세계다, 가상 현실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뭔가 신기술 혁신,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거창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메타버스가 환상이다 이런 조금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왜 이렇게 좀 혹평을 한 듯한 제목을 달았습니까, 책에? 방금 말씀하신 바로 이제 그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과연 뭐냐 예. 하는 것에 있어서 전부 해석도 다르고 예.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중동에서 이제 신기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아시스가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걸 이제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탈진해서 죽게 되는 거죠. 예.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네. 일단은 새로운 기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존재한다. 예,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기술들을 보면 이제 AR, VR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이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세컨 라이프라는 메타버스 1.0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에서 사용하는 많은 유료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고 네. 아이템을 매매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러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개가 새로운 게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면 부를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기루를 쫓다 보면 결국에 탈진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한국에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결집돼 있는데 예. 이게 없네? 또는 방향이 틀렸네? 그러면 예.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릴 거라는 그 우려 그리고 불안감 이게 결국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장님 말씀으로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래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한다. 근데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게 이게 좀 등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메타버스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는 이미 수면 밑에 존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메타버스의 주력 유저들이 MZ 세대라고 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메타버스에 대단히 익숙해 있는 그들은 참 조사를 해보면 이 책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한번 연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로 이제 크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로블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로블록스. 네. 예, 로블록스가 있고 또는 이제 뭐 네이버가 뭐 제페토 이런 거 있잖아요. 로블록스 또는 마인크래프트도 이제 유명한 메타버스죠. 네. 또는 이제 동물의 숲 이런 게 있습니다. 동물의 숲? 닌텐도 이제 동물의 숲 그런 것들은 모두 이들은 MZ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건 게임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질감 없이 그대로 게임 이퀄 메타버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게임으로 그냥 생각하는군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게임에 익숙한 메타버스 세대가 전면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 사회에. 그래서 사회 곳곳에 그들이 중요한 어떤 의견을 발신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게 결국 저변에 이미 이제 그 흐름이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수면에 이제 끌어올렸던 계기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이 비대면. 그래서 코로나로 가장 먼저 2000년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게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들. 예를 들어서 어몽어스라는 게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마피아 게임. 어몽어스입니다. 그 마피아 게임입니다. 마피아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MT 가서 많이 했던 어몽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몽어스에 이어서 이제 로블록스, 뭐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 거기에 기존에 이미 게임이 있었습니다만 게임 이외에 새롭게 지금 메타버스로 불리우고 있는 그런 게임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겁니다. 아, 게임 플랫폼과 게임 세대들 MZ 세대와 이 코로나를 맞아서 이게 게임과 연관하는 마치 게임으로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이 한국 사회에 크게 이제 인기를 끌고 관심이 폭발했다. 근데 실체 없는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세컨드 라이프를 기억하라. 세컨드 라이프의 종말, 실패를 기억하라 그런 뜻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세컨드 라이프하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불리우는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세컨드 라이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대단히 이슈가 됐던 게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예. 가상화폐가. 예. 그래서 가상화폐가 아주 대단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혁신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걸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 1.0이 다 존재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라이프는 지금의 메타버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 이슈였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10년 전에. 예. 네. 지금의 메타버스는 사실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미국의 메타 이런 몇 개 또는 뭐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또는 몇 개의 지역이 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바로 세컨드 라이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버블이 아니죠. 세컨드 라이프가 결국 비즈니스에 실패하면서 2016년에 서버를 닫았거든요. 서버를 닫았고 예, 아예 소멸한 겁니다. 소멸한 거 사라졌다. 예. 그러면 지금의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메타버스라는 것도 결국엔 소멸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 이게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잠깐 언급하실 때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예. 이 제페토가 뭐 굉장히 이제 유저들도 많은데 이걸 활용하는 기업들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특정 기업이 한번 사례를 직접 들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책에서 이제 언급한 게 그 현대차의 사례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제페토의 제페토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어떤 형태의 이제 마케팅을 했냐면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시승하는 소나타를 시승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캐릭터 아바타들이 와서 뭐 이슈가 됐다라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고 있지만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MZ 세대라는 특히 이제 제페토 유저들은 10대 여학생들입니다. 10대에서 10대 여성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페토의 가장 많은 유저는 10대 여성입니다. 예.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이템을 사고 치장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예를 들면 놀이공원, 제페토에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도 탑니다. 그리고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캐릭터들이 소리도 지릅니다. 꺄!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오르고 내리고 가거든요. 그걸 또 비디오로 찍습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페토 내에서 그 정도의 레이싱 게임이라는 것은 캐주얼 게임으로 훨씬 더 좋은 어떤 게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넥슨의 카트라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콘솔이라든지 이런 좋은 게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MZ 세대가 무엇인가라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유행처럼 가버리는 거죠. 메타버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해야 돼 하고 현대자동차가 제페토로 갔지만 타겟도 제대로 못 정하고 엉뚱하게 하고 엉뚱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거기 있는 제페토 안에 그 매별 가보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돈만 쓰고 말았군요. 참 기업들 제대로 방향도 못 잡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메타버스는 뭐 폐허로 변했다면서요? 예, 그 똑같은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쓸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창업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메타버스 앱 이런 걸 만들고 또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페토 안에다가 뭐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커피 랜드를 만들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명이 들어간 아파트를 건설해 놓고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폐허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에는 폐허로 남아 있다. 국민들 세금만 다 날렸군요. 그렇죠? 춘천의 그 커피 페스타. 커피 페스티벌. 커피 페스타도 결국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앱, 하야말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가보면 저밖에 없고요. 그래요? 직접 여러 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그래요. 교수님만 연구하러 가끔 들어가 보시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라 세금 이게 파먹는 사람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범죄,
범죄, 이 사회적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를 마치 그 어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즉 아바타를 사용하고 익명성이 보장하기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차원의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자기의 딸이 한 5살, 6살 된 미성년자 딸이 다른 예를 들면 어른 캐릭터로부터 놀이터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걸 자기가 보고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폭행이 끝난 후에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다른 아바타들이 합세해가지고 자기 딸을 짓밟고 도망가 버렸다. 근데 그건 이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지 뭐 아주 극히 드문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이제 재패턴에서도 뭐 이런 스토킹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신체적인 불필요한 접촉들, 그러니까 아바타가 접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 현대 메타버스의 어떤 유저들, 예를 들면 제페토가 그렇습니다만 어린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만약 그런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인지적 능력,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직 그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면 지금 MZ 세대는 아바타하고 개인이라는 걸 일치화하거든요, 자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성적인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데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처벌할 만한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존 법률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바타 간의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람이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바타가 있을 경우 그걸 누가 컨트롤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녹화를 한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바타 간의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현재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조사를 해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어떤 기록들을 많이 보면서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가 뭐 새로운 이제 산업이다, 뭐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이다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나 또는 산업적으로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기존에 지금 현재는 성공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건 전부 게임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벗어나서 진정한 메타버스로서 확장성을 가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지금은 이제 결국 게임의 도구가 돼 있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고령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한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예를 들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능 자체가 먼저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부초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서 또 하나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들, 가상화폐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제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런 어떤 그 법률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도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겠네요. 지금은 그런 거죠, 정부도. 근데 정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면 한마디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 제가 올해 예산은 2조 6천억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정부도 메타버스 법으로 만드는데 1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법을 만드는데 정부가 1조를 했다. 정부를 1조에 하고 그걸 통해 예산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예산을 주무르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피땀 흘린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네요. 2조 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게 메타버스가 버블일지도 모르고 환상일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메타버스의 실상 좀 제대로 파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메타버스는 환상인가라는 책을 쓰신 위정현 중앙대 교수님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